병원을 가야 하나요? 검사를 먼저 해야 할까요? 상담센터를 가면 될까요?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ADHD가 의심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뚜기 선생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진단과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심리검사는 아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상담센터는 생활과 감정, 관계를 돕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되면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의학과는 어떤 곳인가? 정신건강의학과는 주의집중, 충동성, 감정, 행동, 발달 문제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ADHD가 맞는지, 아니면 비슷해 보여도 불안, 우울, 수면 문제, 발달 문제, 학습 문제 같은 다른 어려움이 더 큰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런 문제를 평가하고 다른 가능성과 감별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오랜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자리라기보다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럼 병원에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의의 면담과 검사를 통해 ADHD인지 평가할 수 있고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문제가 더 큰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심리검사나 상담, 부모 상담, 다른 치료를 함께 안내하기도 합니다. 병원은 단순히 약을 주는 곳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의학적으로 정리하고 도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검사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면 ADHD가 확정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검사는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검사만으로 ADHD를 진단하지는 않고 아이의 발달 과정, 집과 학교에서의 모습, 부모와 교사의 관찰, 면담 내용, 필요한 검사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검사가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검사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문가의 소견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종합심리검사와 CAT는 어떻게 다른가? ADHD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우선 종합심리검사입니다. 종합심리검사는 넓게 보는 검사입니다. 주의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능, 정서, 성격 특성, 행동 특성, 학습에서 막히는 부분,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심리검사는 아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아이가 왜 반복해서 힘들어하는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다른 문제가 함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심리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 따라 면담과 진료, 생활정보만으로도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경우가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나 ADHD 외에 다른 어려움이 함께 있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종합심리검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아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심리검사는 검사 시간이 1시간, 3시간 내외로 걸리며 비용은 보통 30만 원대인 경우가 많고 여러 검사가 추가되면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는 검사 이름만 들을 게 아니라 검사 구성, 시간, 결과 상담 포함 여부, 전체 비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CAT, 종합주의력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컴퓨터로 진행되고 주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실수가 많은지, 반응 속도는 어떤지를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합심리검사는 아이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을 보는 검사이고 CAT는 주의력 관련 영역을 집중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10만 원대인 경우가 많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CAT도 검사 결과만으로 진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실제 생활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 이제 상담센터를 보겠습니다. 상담센터는 병원과 역할이 다릅니다. 병원이 진단과 치료 판단의 중심이라면 상담센터는 아이와 부모가 일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아이가 감정 조절이 어렵다, 부모와 자주 부딪힌다, 학교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일상 루틴을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상담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병원을 대신하는 곳이라기보다 병원과는 다른 역할로 아이의 감정, 행동, 관계,
생활 구조를 돕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상담사의 역할. 상담사는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고 부모에게는 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구조를 같이 점검해주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상담에서는 지시를 어떻게 해야 덜 부딪히는지, 규칙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같은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이 상담에서는 감정 표현, 자기 조절, 학교 적응 등에서 실패 경험으로 인해 흔들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 어려움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담이 ADHD를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은 아이와 부모가 실패 경험을 줄이고 조금 더 버틸 힘을 기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담 방식은 상담사와 상담 기관마다 다르지만 언어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를 볼 때는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시어 어떤 자격과 수련을 갖추고 있는지, 아동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담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상담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어떤 자격은 좋고 어떤 자격은 나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격 취득 과정이 엄격한 자격을 갖고 있다면 상담을 위해 꾸준히 수련해온 상담사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이나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이 있는 상담사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오랜 기간 수련을 받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상담심리학회 자격은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사례를 경험하고 여러 회기 상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며 전문가에게 반복해서 지도받는 슈퍼비전과 사례 발표 같은 수련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상담사인지 상담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기관마다 차이가 큽니다. 공공기관은 무료이거나 비교적 저렴한 경우도 있고 민간 상담센터는 회기당 8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는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몇 회기 정도는 이어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팁, 병원 진료를 고민한다면 초진 예약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병원을 알아볼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의료진 소개나 진료 분야를 보면 소아청소년 ADHD를 보는지, 성인 ADHD를 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더 주로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진료가 가능한지, 소아 ADHD를 실제로 보는 곳인지, 초진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병원 진료를 결정하기로 마음먹기 어려워서 고민 끝에 병원을 선택해도 초진 예약에 막혀서 두세 달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예약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병원의 초진 예약 체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초진 예약이 바로 되는 곳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병원은 예약이 빨리 마감되거나 정해진 시기에만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병원에 연락해서 진료 대상, 예약 방법, 초진 가능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아이의 주의 집중, 충동성, 감정, 행동, 발달 문제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진단과 치료 판단의 중심입니다. 심리검사는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종합심리검사는 아이를 넓게 보는 검사이고 CAT는 종합주의력 검사로 주의력과 충동성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종합심리검사는 모든 아이가 꼭 해야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아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생활과 감정, 관계와 부모 자녀 상호작용을 돕는 곳입니다. 병원에 간다는 건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 찍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내기 전에, 더 게으르다고 오해하기 전에 아이를 정확히 이해해 보려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주제인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멍해지는 건 아닌지, 어릴 때부터 약을 먹어도 되는지, 끊으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이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뚜기 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